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9월 27일자 마감 인사를 드립니다. 자, 좀 좋은 내용으로 적어놨죠. 환율은 곧 진정될 것, 쇼커브에 대응하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바람도 있습니다만은 환율이 좀 진정되면 또 정시에 대한 급격한 변동성은 좀 완화되겠죠. 이건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환율 흐름 자체가 상당히 큰 어떤 트리거. 이게 왜 그러냐면 통화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또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로화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이제 약세로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금리도 올리는데 ECB도 금리 올리지 않습니까? 금리 올리는데 지금 유로화도 지금 보면 그 2000년대 초반 이후로 원 페리티가 깨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설상가상 여러분들 이래저래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시겠지만은 영국의 파운드화까지도. 근데 영국은 사실 제가 봐도 또 재정정책의 이슈 때문에 뭐 양가 영국 긴축 이슈가 나오면서 잠깐 발작을 준 거예요. 영국이 주말에 좀 부담을 준 건 사실이에요. 예, 왜냐하면 또 생각해 보시오. 미국의 주요 교역국 수출국가 이 어디겠어요? 바로 대서양 건너 유럽이란 말이에요. 유로존 경기가 침체되게 되면, 그러니까 파운드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우리가 언제부터 영국 돈을 봤다고? 나는 유럽 가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미국의 주요 교역국이 바로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붕괴되게 되면, 망가지게 되면 미국도 망가지니까 오히려 그 흐름에서 주말 이슈를 지나면서 미국의 달러화가 또 한번 발작을 했던 거죠. 이건 또 DXY 차트입니다. 달러 인덱스인데 이제 일봉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114까지 갔다가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지금 약간은 오전 아침부터 장이 열릴 때부터 얘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오전 한 10시부터 장을 좀 긍정적으로 봐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달러의 강세가 조금 멈추는 모습이죠. 멈추는 모습. 우리 원화도 오늘 조금 반응을 했어요. 예, 원화도 조금 반응을 했는데 뭐 1430원까지 갔다가 이거는 이제 데이 기준이고 또 원아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원아워는 거의 티도 안 나네요. 약간 반응을 해줬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장이 그래도 막판에 엄청난 힘을 보여줬습니다. 예, 힘을 보여줬는데 약간 어제와 좀 다른 건 뭐냐 하면 오늘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업종과 금융주를 많이 팔았어요. 2,500억 정도. 어제보다 차라리 이게 깔끔해요. 뭐 깔끔하냐고? 대놓고 팔아주시는 게 이렇게 나 그냥 전기전자 업종 팔 겁니다. 하이닉스 팔 겁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KB금융 팔 겁니다. 깔끔해. 어제처럼 그렇게 얍삽하게 가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실제로 오늘 확정을 보게 되면 장중에 많이 판 게 뭐 대놓고 삼성이 향해서 파는 거예요. 이렇게 팔라고. 팔 거면 금융지 팔지. KB금융 뭐 금리 오른다고 무조건 금융지 오르겠습니까? 어차피 금리 오르면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자극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다 팔아요. 정유 팔고 배터리 팔고 카메라 팔고 배터리 팔고 뭐 카카오 팔고 KT 팔고 그냥 다 파는 거예요. 하지만은 시장은 사실 그 수급 위치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막판이 이제 쇼커버 할지라도 2시 반 이후에 이렇게 확 당겨주게 되면 종목이 지금 그런 게 있죠. 시장이 우두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우두두가 뭐냐 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 종가 음봉이니까 종가를 꺼요. 이렇게 꺾고 여기도 꺾고 여기도 꺾고 여기도 꺾고 여기도 꺾었죠. 여기 꺾었죠. 그럼 여기 5일선인데 요 선을 다시 연결합니다. 종가선을. 이렇게 하면 여기하고 이제 떨어지는 간격을 이격률 가다라 그래요. 지금 역배열이죠. 61선, 21선, 5일선 역배열. 그러니까 매도 시그널이죠. 역배열이란 말이 월봉이 음봉이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주봉도 5주선 이탈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주봉입니다. 그게 역배열의 정의예요. 책에서 배운 거는 보통 실전에서 써먹어야 되니까.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결정적으로 이번 달 땡기기는 어렵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저도 그 말 1월달, 6월달, 9월달 전부 다 세자리 수량 빠졌으면 10월달은 일단은 하락세가 진정된다는 거예요. 2달 연속 10% 빠지는 날은 없어. 사람이 다 죽고 나갈 것 같았던 코로나 시절에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이 엄청난 쇼크. 이때 빠졌나? 이때 두 자리여서 안 됐을 텐데. 예. 그쵸. 그리고 나면 이렇게 빨리 왔지만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 그리는 그림은 대부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그림이에요. 10월달, 11월달에 하락세의 진전.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지수는 그리 제가 볼 땐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죠. ETF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장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그 막판에 뭐가 오르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코스피 업종만 놓고 보면 전기전자는 약하고, 근데 자동차가 일단은 키를 잡아준다는 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 일단은 자동차주가 잡아준다. 기아 같은 경우는 7만 7천원대 언더면은 조금씩 죽어도 된다고 보는 관점이고, 어쨌든 간에 이 항공주들도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항공주가 반응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일본 무비자 입국 항공사 정편한다니까 항공주가 반응을 해. 진에어 같은 종목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화장품주들 같은 필수 소비자는 반응을 해. 그렇죠. 근데 이거는 코스피니까 이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장 후반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들어봤던 배터리, 그러면 나노 신소재 이런 애들, CNT 도전제, 정설하고 모멘텀 있는 애들은 주가 팍 반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가장 배터리 쪽에서 가장 핫 이슈가 아무래도 어디 갔냐? 최근에 이제 개별주 중에서는 이제 미래나노텍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인 수산화 리튬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반등은 회복폭을 보게 되면 같이 빠져도 살아있는 친구들은 바로 하루 만에 12% 반등을 한단 말이야. 그쵸? LG엔솔만 반등이 조금 덜할 뿐이에요. 근데 만약 여기서 정말 LG엔솔까지 다시 정신을 차리고 45만원 가격은 공모가 대비 배수 가격 30, 45 이렇게 가격인데 여기서 이제 얘가 조금 안정화되게 되면 갑자기 시장 분위기는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지수의 큰 방향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파라다이스라는 어떤 카지노 회사가 있는데 오히려 또 이렇게 반응 7% 반응하는 건 뭐냐 하면 또 마카오에서 뭐 중국의 단체 관계 허용한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은 규제 완화로 가는 분위기거든요. 약간 요 내수주들은. 물론 아직도 어두운 섹터는 하나 있어요. 반도체는 어두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굳이 여기서 많이 안 올라도 돼. 니들 안 올라도 주수익 올라요. 뭐 얘네들은 뭐 강했습니까?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원래 약했던 애들은 지금도 보시면은 원래 약했던 애들은 반등력이 낮아요. 그래서 급락장에서 올라올 때는 쇼크오버라는 제형을 쓰잖아요. 똑같이 기억할 거는 쇼크오버라는 이런 대응할 때는 원래 훅 빠지기 전에 강했던 친구들이 강해요. 훅 빠지는 기준점은 뭐야? 기준점 그때 말했던 대로 2350선, 2380이었지. 쉽게 말해서 2380선 당시 그러면 뭐지? 조금 애매하지만 9월 초순에 강했던 애들이 강한 거예요. 9월 초순에 강했던 애들이. 그리고 원건 설정 이럴 때 뒤통수 치는 섹터가 하나 있어요. 좋아요를 누르시면 말할게요. 눌러셨네? 잘하셨어요. 의외로 뒤통수 치는 섹터가 바로 바이오예요. 물론 투자는 잘 안 하시겠지만 의외로 제약 바이오주들이 생각보다 조금씩 자리 잡혀요. 쉽게 말해서 삼바는 지금 반응을 안 하는데 삼바도 75만원이 나면 저는 사놔야 된다 보는, 당연히 사놔야 되는데 오히려 생뚱맞게 셀트리온 같은 애들이 반응을 해요. 생뚱맞는 표현이 좀 그런데 약간 완충작용이 나온다. 근데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시장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음식료 업종들 최근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 봐봐요. 여기서 투자할 만한 회사는 2개 정도지 뭐. 오리온이나 뭐 삼양식품 정도인데 물론 이제 개별 차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메인은 아니지만 이런 애들이 반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언제든지 환율이 조금만 더 진정되면 쇼크오버 나올 거고, 쇼크오버는 9월 2380 이상 770 이상에서 강했던 애들 그거예요. 770? 예, 코스닥 770 9월 초순이 그거 뭐기 뭐야. 로봇, 수산화 리튬 뭐 중간중간에 자율주행이지. 저희도 오늘도 저도 로봇을 계속 지금 갖고 있고 같이 또 하고 있거든요. 꼭 뭐 테슬라 이상한 뭐 휴머노이드 아니라서 상관없어요. 로봇 관련주들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협동 로봇 관련해서 뭐 레인보우도 협동 로봇의 대표적인 기업이 있고 또 감속기 SPG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 계속 로봇 이런 것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디테일하게 깨알같이 섹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오르고 내린 것도 이제 다시 당이 중요해졌는데 지금같이 또 급락해서 반등하고 또 밀리고 할 때는 어차피 매매 짧게 하시되 원래 셌던 놈이 또 변동성이 크더라. 5% 10%면 어디에요? 예, 그런 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